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가 김어준 방송에 일부러 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호떡집에 불난 것 같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네요. 김어준이가 이게 뭐 교수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뭐 막 불러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지령 내리는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초선 의원 6명을 불러다 놓고 한꺼번에, 한 명도 아니에요, 6명. 그러니까 이제 6명을 한꺼번에 불러볼 수 있는 힘을 김어준이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초선 의원 6명이 전부 다 공소원한 교장선생 앞에 불려간 학생처럼 말이죠. 그렇게 방송하는 모습을 제가 또 생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보니까 임지봉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저 좌파 쪽인데요. 그 임지봉이가 나와서 김어준이하고 이렇게 서로 토크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이것이 선고를 왜 안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 지금 보니까 이게 판결문을 쓰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평의를 계속하고 있고 쟁점별 어떤 또 토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판결을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것도 아니네. 평의도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었고 다 끝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선고를 못했다는 얘기는 5대 3이다. 저놈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5대 3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 지금 40명만 들어오면 6대 3이 되는데, 그래서 문영배가 시간을 끌지 않았나. 그런데 문영배가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 우파의 어떤 압력이 엄청 거세지고 또 우리 우파 재판관, 특히 김복형 재판관이라든지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김영두 재판관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는 뭐 물 건너간 거죠. 김영두 재판관이 이쪽으로 오면 아무리 뭐 40여 개 들어와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의 어떤 결정타, 이것 때문에 결국 선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분석과 사실은 그건 일치합니다. 좌파들이 지금 이미 항복선을 했다. 좌파들 입에서 지금 자기들 쪽이 지금 패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4대4 기각설이 나오는 이유가 김영두 재판관이 끝까지 좀 고심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계속 선고 안 하고 가다가는 나라 진짜 절단 나겠다. 그리고 지금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을 뭐 바꿔가지고 뭐 임기를 막 연장하느니 뭐 이런 걸 보면서, 이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오히려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이건 헌법재판에 맞지 않지 않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앞으로의 존재, 이런 거라든지 헌법재판관의 어떤 앞으로의 그런 어떤 명예나 내지는 뭐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아무래도 뭐 자기 자신보다는 나라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김영두가 이쪽으로 왔고, 그러면 뭐 4대 4가 되는 거니까 아무리 마흔역 어쩌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마흔역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김복형과 어떤 김영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밀어붙여 가지고서 선고기를 지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문영배 입장에서는 선고기를 어떻게든지 좀 안 지정하고 지금 뒤로 밀어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선고를 안 하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럴 경우는 자기는 어떻든 뭐 면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뭐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푸시를 한 거죠. 그다음에 김영두 재판관의 그 지금 결단, 이것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판이 굳어지니까 선고기를 잡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로 근데 이제 잡았잖아요, 선고 시간을. 그걸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왜 11시냐? 10시에 회의하려는 거예요. 10시에 회의하고 11시에 선고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시에 왜 회의를 하느냐?
아직 판결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렇게 4대4나 5대3으로 굳어졌다는 말이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판결문에다가 네 사람 기각 의견 써놓고 뭐 네 사람 인용 의견 써놓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각이 어떻게 나오고 각하가 어떻게 나올지 또 인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판결문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원래가 판결문에 도장을 찍는 건요, 마지막 날 찍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지막 날 평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선고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그 마지막 날 아마 투표를 하지 않을까. 표결, 그렇죠. 나는 인용, 나는 기각, 나는 각하. 물론 판결문은 다 이제 써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고기를 잡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고 도장을 찍는 이 절차가 남았다는 거죠. 그 도장 찍는 절차가 남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저 좌파들은 그 둔갑술, 뭐 변신술 이런 거에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도 평의와 판결이 열리고 그날 도장 찍는다. 도장 아직 안 찍었다. 도장 아직 안 찍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다수 의견이 이제 뭐 기각이다 그러면 다수 의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다수 의견을 갖고 있으면 재판장이 읽죠. 재판장이 만약에 소수 의견이면 다수 의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선임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을 이제 발표하고, 소수 의견, 거기 반대 의견, 뭐 별개 의견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별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뭐 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 의견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한덕수 같은 때 보면은 7명은 이쪽인데 1명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7명의 대표인 재판장이 이제 주문과 그 다음에 이유를 읽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졌던 사람이 저번에 정계선이었잖아요. 그럼 정계선은 지 의견을 이제 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표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읽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경우에는 아마 쟁점별로 쟁점이 한 5가지, 6가지 되잖아요. 그런 쟁점별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이죠, 이 사건 소추인, 그러니까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이 났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이 났죠. 그때도 먼저 이유를 읽고 주문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정미 재판관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재판장인 문영배가 만약에 다수 의견을 갖고 있다면 문영배가 이제 발표를 할 거고, 문영배가 오히려 소수 의견이다 그렇다면 또 이제 다수 의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영배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또 어떤 가능성이냐면요, 어차피 인용이 안 될 바에는, 그러니까 6명이 안 되면 어차피 인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영배도 굳이 인용으로 안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4대4가 아니라 오히려 정계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지금 기각 의견에 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파면이 안 되는 마당에 그렇게 무슨 인용 의견에 서서 이득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영배나 이미선은 나가는 마당인데,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없다라는 있지 않냐, 없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그렇다 해서 문영배가 재판을 진행한 그걸 보면 문영배는 확실히 반윤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걸 수 없습니다만은, 또 한쪽에서는 문영배는 어차피 이재명하고 친이 아니다, 어차피 저 문영배는 문재인 사람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하고 같은 어떤 일가다, 그러니까 같은 문씨. 그래서 과연 문영배가 꼭 이재명이 유리하게 그렇게 갈 가능성도 많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문영배가 진짜 그렇게 된다면 이미선이라든지 이쪽도 같이 지금 기각 의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처럼 7대1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도장 찍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마지막 날 찍습니다. 도장 찍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어쨌든 기각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고, 지금
지금 김어준이라든지 김어준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김어준이 지금 상당히 우울해 있고, 그리고 저 좌파들이 지금 기각되는 것으로 지금 감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강신업 TV입니다.